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에 여수 YMCA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연이 끝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했는데요. 이재명 시장님께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가 있었고 개표 부정과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년 대선에는 이런 또 부정선거가 또다시 재발을 될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걸 질의했고요. 두 번째 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응답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마운 얘기고요. 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긴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아까 내가 어디 보니까 충무공 거북선 만들었던 배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선소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 제가 밥을 먹었어요. 네. 이 충무공이 22전 22승 했잖아요. 13전. 아, 23전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3전 23승 했는데 어떻게 이겼냐? 사실은 되게 쉬워요.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어요. 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 거죠. 첫 전투도 예를 들면 숫자로는 그렇게 막 뭐 10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20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배하고 한국 배의 구조가 달라가지고 사실 되게 우리 배가 유리해야 돼요. 판옥선이라고 하는 게 해전에 유리한. 일본 배는 이렇게 되게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오토야 확 박아버리면 뒤집어져. 뚫리면 바로 가라앉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판옥선이라서 부딪혀도 안 가라앉는데 충격을 주면 유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길 수 있도록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싸우고 그래서 계속 이기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사기가 올라가요. 원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목숨 건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싸움을 하는데 칼을 딱 대보면 안 돼서로 딱 대는 순간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목숨을 걸고 칼싸움을 할 정도면 실력은 웬만한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의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들인데 문제는 딱 그거죠. 정신 상태. 아니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너 한번 죽어봐 뭐 아니면 내가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정신 상태하고 나 집에 가고 마누라 집에 기다리고 있듯이 꼭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게 지는 거죠. 이걸 이 마음 상태 이 프로의 세계 아니에요. 정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라고 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냥 아유 내가 높은 자리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안 되면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 전하는데 아옌데 아시죠? 아옌데가 군사 쿠데타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결국 자기 혼자 기관총 들고 아니 뭐 AK-47이었다는데 이 기관총 들고 있다가 결국 자살했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다 이게. 그냥 될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 운명이 달린 정말로 대회전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분기점 같습니다. 그냥 추락하느냐 현상 유지라도 하느냐 목숨 걸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하여튼 땡땡이 양복점 주인 아저씨 말씀을 제가 잘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또 이 강연을 마련해 주신 YMCA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교회 일정 끝나고 바로 교우들과 같이 달려왔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강연하시면서 87년에야 우리가 직접 한 표씩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우리들이 이렇게 직접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만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개표 조작이 된 거 아니냐. 관건 총체적인 그게 관건 부정선거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고 그에 대한 증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 계획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좋은 후보를 뽑았는데 또 결과가 왜곡이 되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지금 3년 9개월째 재판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직무유기로 그걸 또 검찰에 고발을 했더니 검찰도 1년 7개월째 그 사건 자체를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해버리는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연 또 똑같은 비슷한 어떤 부정선거가 될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좀 시장님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보는 앞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같은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성남시 재향군인의 행사에서 북한에 의한 폭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입장이 여전히 동일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우선 그 선거 개표 문제는 아마 다음에는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방식의 조작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재검표를 했더라면 사실 이제 다시 쉬는 거잖아요. 재검표를 전산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한다고 했더라면 사실은 확인이 됐겠죠. 저는 재검표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 했어요, 그전에도. 그전에도 새누리당이 다 했거든.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안 할 이유가.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거고, 노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과정도 저는 공개적으로 3.15 부정선거에 불공가는 그 이상의 부정선거다. 이렇게 몇 사람씩 묶어가지고 투표하러 가가지고 눈치 보고 투표하게 하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그러나 국가가 하면 불법인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의 무제한의 불법 선거 유인물을 마구 뿌려버린 거 아닙니까? 수조장을 뿌린 거 같아요. 수조장을. 1년 내내. 사람들의 생각을 건드려 놓은 거죠. 이게 사람이 첫 번째 들을 때는 A, 두 번째 들을 때는 설마, 세 번째 들을 때는 진짠가, 네 번째 들으면 만나벼, 다섯 번째 들으면 확실하네, 여섯 번째 들으면 이런 개새끼가 있나.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1년 내내 계속 반복해버리면 아까 우리 어머니처럼 되는 거죠. 왜 이리 인상이 안 좋니?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기구, 국가 권력 구성에 철저히 중립해야 될 국가기관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입한,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년은 이런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겠죠.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재검표한다고 각오하면 사실은 조작 여지는 없는 거죠. 만약 조작했다 재검표에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표를 통째로 바꾼다? 만약 이거를 못 믿으면 그야말로 이거는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의심은 전산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표 과정에서 슬쩍 몇 개씩 충분히 분류되는 거를 미분류표로 넣은 다음에 슬쩍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일일이 손으로 다 확인해 보면 그거는 다 분류가 가능하죠. 다 모아놓고 하니까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다 모아놓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검표를 한다고 가정하고 재검표 한다면 다시 전산에 의해서 조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뭐 그 정도는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되겠죠. 나보고 천안함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아마 문재인 대표도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남에서는요 재향군인의 뭐 6.25 참전 유공자회 경우회 월남 참전자회 뭐 노인회 가릴 것 없이 다 재편이에요. 눈으로 보셨죠? 인터넷에. 여의도 당사의 노인회가 쳐들어가고 정부 규탄하는 성명을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내고 이번에 제가 광화문에 단식농성 했잖아요. 거기에 6.25 참전 유공자들이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요. 격려한다고. 데모도 같이 했죠. 그래서 막 6.25 참전 유공자회가 어디입니까? 참전했다가 뭐 부상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훈장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성남이 다 우편이에요. 그게 우리가 선명한 주장을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우리 편이 많아야 되죠. 극렬한 적군이 생기면 정말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명분을 줘야죠. 일단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 한 것이라고 그런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 현재 상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나를 상대방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저거 빨갱이다 저거 우리한테 아무리 뭐 보훈수당 올려주고 뭐 참전 무슨 기념 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뭐 휴전선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면 어떻습니까? 일부러 뭐 성남함 이런 함정 구경도 애들 보내고 그래요. 학생들 필요하니까 국가 안보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거는 소금 빨갱이야. 그 증거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조사한 것이니 반론이 일부 있긴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북한에서 혹침된 걸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죠. 저한테 십자가 밟기를 계속 요구하면 십자가를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한테 완벽하게 깨끗한 우리 편 선명한 것만 하면서 정치인들도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부족하더라도 제가 그거 딱 한 개 양보했어요. 그거 딱 한 개. 딱 한 개 양보했어요. 다 내 내심에 모든 걸 다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 편이에요. 이게 어려운 점들입니다. 이런 지점들이. 더 필요한 답변 있으시면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요. 예, 마이크 받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솔샘소리는 여수 솔샘교회 목사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정병진 목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솔샘소리는 이 땅의 선거 정의를 외치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동화책 읽어주는 코너, 지역 이슈, 솔샘교회 주일 설교 등을 주로 방송합니다. 솔샘소리는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솔샘소리를 듣고 구독하기, 댓글 달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솔샘소리 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기를 해놓으시면 방송 에피소드가 올라갔을 때 자동 알림 기능이 활성화되어 편하게 솔샘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